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예솔입니다. 네, 설레는 2월 넷째 주가 시작이 됐고요. 나노팀과 바이오인프라, 삼성스펙 8호의 1일차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일차 데이터부터 살펴보고요. 좀 틀리더라도 2일차 예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나노팀부터 보겠습니다. 나노팀에는 오늘만 무려 11만 5,398건이나 유입이 됐습니다. 1일차에 10만 건 넘게 들어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증거금은 약 2,466억 원 정도가 유입되면서 1일차를 마무리 지었어요.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하자면 당연히 돋보이는 성과고요. 비슷했던 수준의 공모주가 뭐가 있었을까를 보니까 세비캠이 있더라고요. 세비캠은 성일하이텍 다음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2차전지 리사이클링 종목이었습니다. 네, 청약 건수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또 얼마나 증가할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세비캠도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비캠의 청약 건수를 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4만 5,877건, 거의 35만 건 가까이 들어왔었다는 거. 그래서 나노팀도 35만 건을 잡으면요, 균등 수량은 0.73주입니다.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균등만 참여해서는 운이 없으면 영주, 빵주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나마 그래도 한 주를 배정을 받게 된다면 따상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치킨값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 증거금은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해볼까요? 마찬가지 세비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투에서 주관을 했었고 100% 등급 기준의 청약 한도가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자, 세비캠에는 무려 8.1조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비캠은 사실상 단독 청약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유안타 제9호 스펙하고만 일정이 겹쳤었으니까. 하지만 나노팀은 바이오인프라, 삼성스펙 8호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꽤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3,002대 1이에요. 그래서 비례 한 주를 아예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3,000주를 청약하는 게 좋겠고, 증거금으로는 1,9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내일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다시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상 경쟁률 기반으로 546입 계산해봤거든요. 비례 한 주는 2,000주를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 한도인 8,500주 풀 청약하시면 비례 3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한도인 17,000주를 청약할 때는 비례 6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풀 청약자의 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풀 청약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계산되는 이 풀 청약자들의 소수점보다 좀 높은 소수점에 맞춰서 가성비 청약을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바이오인프라 볼게요. 바이오인프라는 DB금융투자 접속도 잘 안 되고 MTS 상태가 매우 불량하더라고요. 벌써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따상을 갈 종목이라면 상장일에 좀 버벅거려도 그나마 안심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서 적정선에 좀 팔아야 되는 종목일 때는 매우 혼비백산일 것 같아요. 서버 업그레이드나 먼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28,228건이 들어왔습니다. 증거금은 약 421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최근에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노진이나 제이오보다는 또 훨씬 많았고요. 센즈랩, 꿈비보다는 적었습니다. 미래반도체하고 딱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비슷한 수준을 좀 찾아보자면 미래반도체, T3엔터, WCP 정도가 있겠습니다. 최신 순서대로 하면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았던 건 아니고 또 워낙에 계좌수 자체가 적은 증권사기도 해서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은 청약 건수 얼마나 증가할까요? 1일차에 비슷했던 미래반도체는 2일차에 11만 건을 넘기기는 했었고요. WCP는 7만 건이 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종목이면 2일차에 10만 건이 넘었고 그렇지 않으면 넘지 않았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오인프라의 경우에는 DB금융투자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DB금융투자는 계좌수가 10만 건 이상이 될지 아닐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가장 최근에 단독 주관이었던 제노코에는
88,636건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스펙 위주로만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좌를 추가로 많이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나마 최근 며칠 동안 조금 더 개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만 건을 우선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01주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한 주를 받겠고 매우 낮은 확률로 두 주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내일 81,250만 건을 넘기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주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균등만 참여해서 한 주를 배정받게 된다면 배정 금액은 21,000원이고요. 50% 오르면 1,500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고요. 네, 이번엔 청약 증거금 예상해보죠. 1일차 건수가 비슷한 미래반도체가 바이오 인프라하고 청약 한도도 비슷했더라고요. 근데 미래반도체는 오브젠과 동시 청약이었고 안타깝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브젠을 기피하면서 미래반도체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2.5조 원이 들어왔었는데 바이오 인프라는 비례자금이 지금 나노팀과 삼성스펙 8호로 분산이 될 테니까요. 이것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조 원 정도로 잡았고 이때 비례 경쟁률은 1406.59대 1이에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1,575만 원, 1,500주 청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462 계산을 해봤으니까 우선 참고만 하시고요. 내일 경쟁률 추이를 반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6,250주 풀 청약하시면 비례 11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성스펙 8호 보도록 할게요. 1일차에 49,480건이나 들어왔어요. 이거는 스펙 참여도라기보다는 그냥 꽤 인기 있었던 일반 종목의 참여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증거금은 약 575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지난 삼성 스펙들과 비교해서 보자면 1일차 청약 건수는 5호, 6호, 7호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7호보다는 4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좀 너무 과열된 감이 있긴 해서 그게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2일차에는 느낌상 14만 건에서 15만 건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4만 건 이상 들어왔던 최근의 일반 종목들이 그 정도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14만 건 기준 균등 배정 수량은 3.57주 되겠습니다. 3주 또는 4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등만 참여해서 3주를 받게 된다면 배정 금액은 3만 원이겠고요. 50% 오르면 그래도 15,000원 수익이기는 한데 오늘 삼성스펙 7호가 별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춰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기는 하네요. 자, 내일 청약 증거금은 삼성스펙 7호에는 총 3.2조 원이나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겹친 종목 중에서 비례자금을 청약할 만한 게 딱히 없어서 삼성스펙 7호로 비례자금이 좀 쏠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증거금은 여기서 1조 원 정도를 빼서 2.2조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440대 1.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45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내일 보면서 다시 체크하시죠. 자, 그러면 같은 자금으로 세 종목의 비례까지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의 기대 수익금이 가장 클지 어떤 종목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한번 비교 계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의 온라인 청약 한도인 5,525만 원, 이 금액을 동일하게 다 투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노팀은 8,500주, 바이오인프라는 5,000주, 삼성스펙 8호는 5,000주 청약 가능하거든요. 여기다 앞에서 제가 계산해본 예상 경쟁률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 나노팀은 비례 3주, 바이오인프라도 비례 3주, 스펙은 비례 14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나노팀 균등을 그래도 한 주 받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균등은 한 주, 비례는 3주, 총 4주를 받았다고 치고요. 따상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160% 상승한다고 하면 기대 수익금은 83,2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차감하기 전이요. 그리고 바이오인프라는 균등 한 주 또는 2주인데 한 주를 받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 주, 그리고 비례 3주 해서 총 4주를 배정을 받게 되면 80% 정도 올라준다고 해도 기대 수익금 67,200원으로 나노팀에는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기대 상승률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스펙 8호, 균등은 3주, 비례는 11주, 총 14주를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50% 정도 올라주면 바이오 인프라보다는 수익금으로 따졌을 때 더 높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삼성 스펙 7호가 너무 반응이 없기도 했고 바이오 인프라하고 겹쳐서 기대치를 이것보다 더 낮춰야 한다면 기대 수익금이 바이오 인프라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당연히 나노팀이 1순위가 되는 거는 맞을 것 같고 바이오 인프라와 삼성 스펙 8호가 끝까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상장일의 매수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바이오 인프라가 유통 가는 금액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또 시가총액 전체 규모로 따지자면 삼성 스펙 8호가 훨씬 더 가볍기는 하고 근데 스펙의 기본 성질이 그 한계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바이오 인프라 쪽으로 자금이 더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CRO 관련주들의 흐름이 딱히 좋지도 않은데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돼서 조금 아쉽다고 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나 AI,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대치를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낮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수급이 밀어올리는 시장이라서 또 모르기는 하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DTNCRO가 10% 이상 급등을 해주고 그 밖에 바이오톡스텍이나 드림CIS도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삼성 스펙 7호는 1%대 상승에 그친 반면에 그래서 바이오 인프라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까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제 기준에서 계산을 했을 때 우선 바이오 인프라 80% 수익금이 삼성 스펙 8호의 50% 수익금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냥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노팀 풀청약을 하고 남는 자금은 두 종목에 고르게 분산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 인프라와 삼성 스펙 8호는 어떤 종목이 훨씬 더 상승을 할 거다, 어떻게 될 거다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DB금융투자의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차라리 아예 동시호가 때부터 접속이 잘 안 돼서 시초가 매도세가 거의 안 나온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가격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그 이후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제대로 주문을 낼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라서 참 어렵네요. 우선 현재로서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내일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다시 계산을 해보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새 종목이라서 경쟁률 수작업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